지구의 자기장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이 날로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지구 자기장은 지난 3000년 동안 약해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0년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큰일일까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인 자북이 자남이 되고 자남이 자북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구의 자기 보호막이 약해져 더 많은 우주 광선이 우리를 강타할 수 있어요. 우주의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는 인공위성의 전자 오작동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극이 역전됐던 시기는 77만 2000년에서 77만 4000년 전이었어요. 다행히도 인류에게는 지구 자기장의 역사를 연구하는 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저에서 퇴적물의 코어를 채취하고 화석의 자화를 연구하여 과거에 이러한 역전이 언제 일어났고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그룹은 극지방의 자기장보다 약 3배 정도 약한 광활한 지구 자기장 영역인 남대서양 변칙 SAA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위성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SAA의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이를 통해 약화된 자기장이 위성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구가 거꾸로 뒤집힌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자기적으로 말이죠. 나사의 천문학자들은 또한 40억 년 후에 우리 은하계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주 충돌로 인해서요. 작은 접촉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거대한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은하계의 새로운 지역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류는 우주 헬멧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구와 태양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믿기 어렵게 들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안드로메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입니다. 은하들이 서로 부딪히기는 하지만 각 은하 내부의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별들과 충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별들은 새로운 은하 중심 주변으로 서로 다른 궤도에 던져질 겁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는 아마도 지금보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던져질 겁니다. 망원경은 치우세요. 그때를 카운트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건은 약 40억 년 후에 일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토성이 고리를 잃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 슬픈 사건을 목격하지 않을 거예요. 토성의 고리가 토성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얼음 입자의 먼지비처럼 토성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고리비는 30분마다 토성의 고리에서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리 시스템 전체가 3억 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 시스템이 수명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행성 주변의 고리가 모두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성의 거대한 고리 시스템이나 천왕성 및 해왕성의 고리를 이미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요즘에는 주변에 얇은 고리만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이 고리와 함께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행성이 고리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두 번째 주장을 지지하는데 토성 자체의 나이가 약 45억 년인 반면 고리의 나이가 1억 년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고리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토성 주변 궤도를 도는 작은 얼음 위성들이 충돌했을 때 지나가는 소행성이나 해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고리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설입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로 여행을 떠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생각해 볼게요. 온갖 종류의 멋진 기계 임플란트를 이식한 사이보그가 될까요? 아니면 생물학적 존재와 인공적 존재의 혼합이 될까요? 인류의 미래 진화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00만 년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린처럼 다른 비슷한 종들이 있었죠. 오늘날에 이르러 인간은 키가 더 크고 튼튼해졌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지구가 더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더 작아질지도 모릅니다. 혼잡한 행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건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술이 우리의 기억력을 향상시킬 뇌 임플란트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미래에는 우리 외모에 더 주목할 만한 기술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빛의 주파수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린 인공눈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100만 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순전히 추측이지만 생물 정보학을 이용해 가까운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따르면 도시 지역은 유전적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농촌 지역은 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우주는 어떨까요? 우리가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중력이 낮아져 우리 몸이 변화할 수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처럼 팔과 다리가 더 길어지거나 보온성을 제공하는 채모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달은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달이 그리워질 거예요. 약 50억 년 후에는 우주의 이 구석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현재 태양은 주 계열성 단계에 있으며 열심히 수소를 태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태양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태양의 대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와 달을 집어삼킬 때까지 뻗어나갈 거예요. 이미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위성은 태양의 영향으로 뒤틀리게 될 겁니다. 궤도가 모두 흔들리게 되고 보름달이 뜰 때보다 초승달이 뜰 때 지구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달은 지구에서 계속 멀어져 지구 궤도를 도는데 거의 50일이 걸릴 거예요. 태양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기가 달을 끌어당겨 달의 궤도가 붕괴돼요. 결국 달은 찢겨져 지구를 도는 멋진 파편고리가 될 겁니다. 달의 모든 상과 분화구, 심지어 우리가 달에 남긴 발자국과 깃발까지 모두 잔해에 흩어지게 돼요. 태양이 지구와 달을 전멸로부터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질량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정말 운이 좋다면 태양이 질량의 20%를 잃고 우리는 무사할 수도 있어요. 아직 태양의 적석거성 단계는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이론일 뿐입니다. 우주 자체도 언젠가는 완전히 어두워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절대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어요. 현재 우리 우주의 나이는 137억 7천만 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약 1조 년이 지나면 마지막 별이 탄생할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 별은 우리 태양 크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작은 적색 외성이 될 겁니다. 이 별들은 천천히 수소를 마시며 핵 융합 반응을 계속하는 장수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죠. 약 100조 년이 지나면 마지막 빛이 꺼질 겁니다. 우주는 어둡고 외롭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을 것입니다.